의사소통에 관련되어 있어요. 언어는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에 관련되어 있으리라. 이거를 뭐 부정하는 건데 일단 그 저자의 생각을 언어에 기초 다니는 명령어다. 명령어라는 거는 여기 좋은 표현이 있지. 명령어를 발신하고 수신하고 전송하는 능력이 언어학의 기본 전제이다. 삶의 명령을 내리고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간접화법, 내가 보지 않은 것도 전달할 수 있고, 언어에는 행동과 말 사이에는 그리고 행동과 말 사이에는 외적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관계 혹은 암묵적 전제가 존재한다. 비담론적 전제란 명령어가 작동하기 위해서 비담론적 전제가 있는데, 비담론적 전제란 말과 사람이 그것을 말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행동과의 내적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 구조주의 언어학을 비판하는 화인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비담론적 전제를 구성하는 것은 발화 수반행위, 그리고 이 발화 수반 행위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엄표행위라는 집단적 대칭. 자, 그래서 사실 비담론적 전제라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맥락을 안다는 거, 요거는 맥락을 안다는 게 뭔지를 요거를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원표행위, 이게 좀 뒤에 가면은 그 두 번째, 어떤 외부적 요소에도 호소하지 않는 난그라는 추상적 이해가 있으리라. 그냥 이어지니까. 원표행위의 집단적 대치물이란 이 사회의 몸체들에 귀속되고 몸체들에 귀속되는 비물체적 변형들의 집합이다. 원표행위, 집단적 대치물, 이 집단적 대치물이란 비물체적
변형도의 집합. 그리고 배침물은 기호체제 또는 표현기계에 관련되면 기호체제와 표현기계의 변수들이 랑그의 사용을 결정한다. 변수들이 랑그의 사용을 결정한다. 그래서 1과 2 이건 뭐였지? 랑그라는 추상적 기계. 랑그라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랑그라는 추상적 기계가 있어요. 추상적 기계가 있었다. 외부, 그러니까 비물질적 어떤 그런 거 그렇지. 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게 비물질적 변형 그런 거 영향이 없나? 받지 않나? 그래서 명령어에서부터 기호체제까지 오는 거야. 맞아요. 기호체제까지. 그러니까 이 기계적 배치물, 몸체, 사회체나 몸체들, 그리고 집단적 배치물, 이게 이제 뭐 원표, 기계적 배치물이 몸체고 기계적 배치물, 몸체, 그러니까 사회체 또는 어떤 혼합체 내지는 합체, 요거는 기호체제. 요게 전에도 얘기했던 결국은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뭐냐? 권력 구성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이지, 권력 구성체 이전이 좀 궁금한 거고, 그리고 모든 사회체와 모든 기호체제에 권력 구성체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또 질문으로 제기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언어가 먼저냐 권력이 먼저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호체제에서 기호체제나 또는 권력 구성체가 있는 사회체에서는 이 기계적 배치물이라든가 집단적 배치물이 그러니까 기술과 언어를 주무르고 있는. 강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이 기술을 쓰고 이 언어를 써라. 그래서 이게 표준어고 이거는 이런 말은 쓰지 마라 하는 것들이 강제가 되거든. 네. 근데 그것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지. 있었겠죠. 이제 그게 이제 뭐 몇 가지 기호 체제에서 나오는데 그런 설명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우리는 한번 그걸 한번 찾아봐야 돼. 기호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기호체제? 기호체계 뭐 무슨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그게 이제 중심이 뭐냐면 기호작용적. 기표작용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전기표 작용적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 언어는 뭐랄까, 사실 이 촘스키식으로 표현하면은 사유를 위한 것이에요. 사유를 위한 것이고, 사이유? 사유. 사유를 위한. 즉 이유를 만든다. 생각을 위한 사유는 거야. 생각. 생각을 위한 거. 그건 사료라고 보통 안 했어. 아니야, 사유. 근데 이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은 나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봐. 생각을 덜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개념을 발전시켜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 개념을 다 그 1350cc라는 뇌에다가 집어넣으려면 그 개념을 다 집어넣으려면 뇌가 뭐 100배 내지는 1000배는 커져야만 했거든. 근데 그 개념을 기호화하면서 내용량을 키우지 않고도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전달하고 하는 게 가능했던 게 이 언어였거든.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 내용량을 계속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량을 계속 키워나갔으면 인류는 이미 멸종했을 거야. 그런데 그 개념을 기호화함으로써 내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풍부한 개념을 가지게 됐던 거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언어라는 게. 압축 파일 같은 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념 하나로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다 담아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뭐 비물체적 변형이 뭔지는 이제 다 알 테고, 그리고 그래서 이 명령어가 처음에 봤을 때는 뜬금없지만은 기호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명령어라는 게 뜬금없지는 않아. 기호체제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의미생성과 주체화를 통해서 명령어로서 작동을 하는 게 언어니까 기호체제 특정한 기호체제에서는 이것이 맞지 이렇게 아주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다음에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랑그를 3번인가? 3번 세 번째 랑그를 등질점 3개 로 정의하도록 하는 상수나 보편자가 존재하리라. 그 다음에 4번이 상수와 보편화가 존재하리라. 보편자, 상수나 보편자. 제목이 여기 있어. 4는 원어는 다수어나 표준어라는 조건에서만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리라. 요것도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거지. 마보프. 랑그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질적 실체다. 다질적. 근데 언어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돼. 첫 번째는 문법적인 연구였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의문론, 통달론, 뭐 이런 건 다 이제 문법적인 연구들이잖아. 그 다음 어법? 아니지. 그러니까 이 누구지? 그 1905년 일반 언어학 저기 그 소시루. 소시루서부터 시작해. 소시루서부터는 이게 문법적인 연구는 아니었잖아. 방향이. 과학적 언어와 표본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과학이 무슨 과학이지? 어디요? 소시루에 무슨 약간 사회학적인 거야. 하여튼 언어학을 그 과학적 관념에 올려놓고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그렇지. 그것을 근데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가 어떻게 발음될 수 있었던가 하는 그 해부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다음에는 동물 행동학과 관련시켜서 연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연구할 때는 여기서 문제를 삼는 거는 이 부분인 거야.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온 거야.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온 거야. 이걸 빼고.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고,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것과 동물 행동학,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신이 인간한테 준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언어학의 기본 전제들 이것들이 그냥 타당하긴 한데 딱히 와닿지 않는 이유들은 이제 그런 거지. 그렇잖아. 이렇게 지당한 말씀을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옳은 개소리. 별로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얘기할 때 옳은 개소리라고. 이게 오늘 발제가 참 잘 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충실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형이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수어, 표준어 이런 거도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한번 다 얘기했던 거라서 지금 여기 하는 것들이 또 얘기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다수어를 소수어를 가지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변주. 여기. 그다음에 이제 표준어라는 모국어는 없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조선 유민들이 가서 거기 원주민들을 싹 쓸어버리고 고조선 유민이 세운 나라거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물론 일본의 고대 문자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될 때 고구려 말로 읽으면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달라져 있잖아. 말은 천년만 격리돼서 살면은 달라져. 완전히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달라요. 그거를 이제 언어의 추상적인 기계라고 합니다. 이 끊임없는 변이가 세대를 거듭되면서 지금 애들이 쓰는 말하고 우리가 쓰던 말하고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불과 100년 전에 쓰던 말과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네. 많이 달라요.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갖고 저기다가 그 쓰고 계신 거 책 이름 뭐라고 했죠? 그거에다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버지한테 뭔가 살짝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거 큰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거기다 태근대 세계상 거기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도 물론 내 표현이 구닥다리인 거 인정해. 아니요, 구닥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맞을지도 모르는 얘기가 현재 고조선 이야기를 더 자기가 이렇게 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더 추가했으면 싶어서 한다는 얘기가 책에다가 쓰면 좀 더 저거 보강이 될 겁니다. 사람들도 더 납득을 할 거고. 그래서 언어는 그렇게 변해가는 계속 움직이는
박제된 언어로 기준을 삼지 말자 그랬는데 나는 한마디로 하니까 그거는 박제된 언어로 만들지 마라. 이해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이제 그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언어에 이르기까지 언어 사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가 아니라 언어를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면은 뭐 너무 최근인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거는 현대인을 기준으로 언어학을 하는 거야.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야. 일단 동물한테도 자기들 말하는 거는 또 다 언어일 거거든요. 동물들 입장에서도. 자, 아까 말하셨던 대로. 일단 우리는 포유동물이야. 네. 포유동물은 중생대 2억년 동안 생태계 최하층에서 살았어. 야행성 동물이었어. 야행성 동물은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퇴화하고 어떤 감각이 발전할까? 시각이 많이 퇴화하고 주로 청각, 호각. 시각은 퇴화하고 후각과 청각은 발전하게. 포유동물이 지구상 눈 달린 동물 중에서 가장 시각이 안 좋을 거야. 지금도 포유동물은 단색각이나 이색각이거든. 거의 대부분. 인간만 삼색각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포유동물인데 삼색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포유동물도 삼색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 우리가 사파리 가면은 뭐 세렝게티나 뭐 이런데 나이로비나 이런데 사파리 가잖아. 그럼 차에 정말 좀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사파리를 여행을 하는데 거기 사자들이 막 있어요. 근데 사자들이 차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사자가 차와 사람을 분리해서 구분하는 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포유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눈먼 동물이에요. 눈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분리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분해능이 떨어지는 눈이 가지고 뿌옇이 뿌여. 좌우에선 못 보고 적외선 못 보고. 그러니까 일단 삼색각이 아니야. 칼라가 아니야. 예. 칼라가 아니니까 색 구분이 안 돼. 예. 색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는 색으로 이걸 구분하잖아. 이걸 이렇게 선명한 거는 얘네들도 구분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물건이 얹혀 있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한 덩어리인 거야. 의자하고 차하고 사람하고 그냥 한 덩어리인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일단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지는. 예. 많이 불편해. 그러면은 이 포유동물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키워야 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일단 사물인지가 안 되니까 대신에 사건인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분위기를 읽어서 그러니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지. 근데 이제 사물은 있다, 없다. 두 가지 뿐이잖아. 근데 사건은 제일 간단한 거도 원인과 결과가 있고, 보통은 이제 발단, 전개, 결말 이런 식으로 발단의 원인이 있을 거고, 전개의 맥락이 있을 거고, 결말에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고. 결말에서 얻는 게 뭐지? 뭐 그런 거죠. 이유가 있고 맥락.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사건에 일어난 원인.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반복되고 강조되는 행동은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추론 능력, 상상력.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는 반대로 말하면은 원인을 잘못 짚어서 막 갓 고쳤었는데 까마귀가 나는데 배 떨어지는 거를 까마귀가 나는 거를 원인으로 판단하면은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그게 이게 이런 여기서 오는 거지. 그런데 사실 이제 사건은 그렇게 또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이 눈먼 동물이 가장 많이 겪는 거는 여러 가지 이 동물이 맺고 있는 관계성,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사건. 잠깐만요. 상황인지가 먼저예요? 사건인지가 먼저예요? 헷갈리네요. 둘이 너무 유사해서 그렇지. 예. 결합돼 있잖아. 무슨 사건이라는. 근데 이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변곡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소소한 근데 아무 사건 없이 무탈하게
한평생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짐승들도 있고. 그렇지만 상황은 우리가 일상적인 거야. 그렇다는 거는 사건은 변곡점이고 상황은 분위기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일상적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포유동물은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커다란 사건을 겪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관계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관계들을 풀어가는데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물은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이 상황을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예. 뭐 바로 이제 어떤 역학적인, 광학적인, 친족, 이걸 뭐라 역학적이고 광학적이고. 역학적인 거는 자기 발 아래와 머리 위, 이런 위아래라든가 위아래, 좀 내가 앞을 볼 때는 뒤를 못 보는 그런 전후라든가 이런 게 있고, 광학적으로 보면은 빛과 어둠이 있고, 또는 뭐 낮과 밤이 있고. 네. 역학, 광학, 그 이외에 기타 등등 기타 같은 원리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도 있겠지. 예. 친족이 있고, 동족이 있고, 또는 이족이 있지. 예. 이런 관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예. 설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아주 간단한 설정들 이 위에 개념이 올라서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거나 같은 말처럼도 그런 말인즉슨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종특이라고 해야 돼. 종보편성이라고 해야 돼. 그 종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런 설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능력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 상황극 속을 살아가는 거야. 인간이 한 가지 역할로 살진 않잖아. 예. 일상 속에서. 이렇게 보면 부자지간이지만은 남편이고 친구고 마을 이장이고 그 바뀐 상황 속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 이게 가능한 근거가 우리가 이렇게 눈먼 동물에 꾸열어서 이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설정이 바뀌는 것들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 위에 개념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 설정 위에. 개념이 아무 설정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런 기본적인 설정이 있고 그 위에 개념이 추가가 되고 이 개념에서 드디어 언어가 나오는 거지. 개념의 기호화. 요게 이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고민했던 뭘 또 박수까지